수급을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116억 원 정도로 아주 소폭 증가가 됐고요. 기관도 360억 원 정도로 매수의 규모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수급의 특징 어떻게 봐야 될지 오늘 나영호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정복샷 투자클럽의 나영호입니다. 네, 오늘 수급 한 줄 주신 거를 보니까 외국인 조정 대비 이렇게 주셨는데요. 외국인이 이제 재정자벽 협상의 클라이막스가 다가오면서 오히려 비중을 약간 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일단 비중을 줄인다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시장, 대한민국 시장 펀더멘털을 생각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자금이 유입되는 진행이 계속 될 것인데 단기적으로 시장 눌릴 것에 대한 대비를 이제 파생 시장을 통해서 해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말, 내년 연초까지 시장에 대한 흐름은 계속 우상향이 진행될 것인데 단기적으로는 외부 이슈로 인해서 우리 시장 2,000선으로 가기 전에 또다시 20일 이평선까지의 이격 조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술적인 부담이나 기관의 펀드 환매도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오늘 수급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이 어떤가요? 일단 오늘은 지금 코스피 시장 전체적으로는 봤을 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혼조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소폭이나마 매수로 진행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더 프로그램이 약간 흔들림 나오면 바로 매도도 전환이 되면서 오늘 매수 강도 자체는 이렇게 썩 강하진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 장 초반부터 계속 좀 매도 물량 내고 있는데 개인에서만 좀 외로이 좀 매수가 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에서는 마찬가지로 현물 자체에 대해서 매도가 이렇게 좀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선물 쪽에서도 매수와 매도가 좀 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불과 한 1시간 전까지만 해도 매도 우위였다가 지금은 매수 우위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기관 창구에서는 소폭 더 매도 물량을 좀 늘린 정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은 한 1,750억가량 나오면서 시장 상방 쪽으로 좀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또 매도하는 쪽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쪽은 금융산업 그리고 서비스,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 매도하는 업종은 전기전자, 제조, 운송장비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그 특징으로 우리가 금융주를 좀 볼 수 있는데 저성장 그리고 가계대출 문제 관련해서 그동안 상당히 대형 은행주 관련해서는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게 사실이었는데 오늘 신한지주가 가장 좀 움직임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강한 순매수로 인해서 4거래일 연속 강한 이제 평균 변동 대비해서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주 자체가 이렇게 다시 힘을 내고 있는 부분 아무래도 저평가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상대적으로 금리 관련해서 스프레드 거래 쪽에 훨씬 더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위기감이 오히려 최고조로 왔고 이 저성장보다는 오히려 자체적인 가격 메리트가 많이 부각되는 단계까지 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좀 강한 순매수가 유입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금융업종 항상 저평가 논란에 너무너무 싸다라고 얘기는 되지만 많이 움직이진 않는 종목이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접근을 하기 유리한 거는 저가에 진입하기보다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예전에 형성됐던 의미 있는 박스권 상단부를 돌파해 낼 때 본격적으로 흐름이 크게 나올 때 매매에 진입하신다면 훨씬 더 기회비용까지 감안해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기관 매매하는 업종은 제조, 전기전자, 전기가스 이런 업종들 좀 매수를 해주고 있고 매도하는 업종은 이제 운송장비, 건설, 의약품 이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통적으로 매도하는 업종이 이제 운송장비 쪽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마 오늘도 대형차 가지고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보입니다. 이제 수급적으로 시장에 자금이 아직 공격적으로 많이 들어오기보다는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 매매가 좀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전자 이 강한 랠리에서 자금을 빼기는 부담스럽고 좀 차상 위주로 시가총액이 굉장히 큰 자동차 완성업종에서 좀 자금을 빼는 게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는데 오늘 20일 이평선에 대한 회복이 움직임이 나오지 않는다라 그러면 일부 비중을 축소하고 오히려 한 차례 더 조정이 나온다라 그러면 재매수하는 포트폴리오 강화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시라라고 좀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궁금해하실 자동차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 한 줄 주신 것처럼 그렇다면 키맨은 역시 외국인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을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 외국인들이 가장 중요한 주체인 거는 뭐 거의 중요한 사실일 것 같은데 가장 외국인들이 움직일 이슈는 뭐 사실 지표 흐름 괜찮습니다. 뭐 유럽 증시 계속 뭐 전고점 높여가는 흐름, 뭐 고점, 신고점 형성해가는 모습 굉장히 좋은데 일단은 재정 절벽 관련된 이슈가 얼마 만에 빠르게 이 시장의 우려감을 불식시킬 수 있는가.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라 그러면 결론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낼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이렇게까지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끄느냐. 과거 오바마 대통령 채권 채무 한도 상향 조정을 하겠다라고 그럴 때 마감 기한을 놓쳤을 때 얼마나 시장이 크게 눌렸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얼마나 빨리 해결이 되는가. 시간이 중요할 뿐이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러면 또 많은 투자자들 대단히 좀 혼란에 휩싸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는 공격적인 매수 흐름보다는 이미 충분히 바닥권 대비해서 주요 증시들이 전 고점권까지 지수가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 악재가 이 이슈가 어떻게 해소되는가를 보고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지금 제한된 자금으로 매매가 진행이 된다라고 그러면 오히려 시장 눌릴 때마다 비중을 축소했다가 의미 있는 매물대 이제 1930, 1950 이런 가격대 한 차례 큰 눌림이 나올 때 20일 이평선 상단부에서 재매수를 진행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 외국인의 현물 매수 흐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단기적인 조정 20일 이평선 상단부 이격 조정까지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급 관심주 말씀해 주시죠. 예, 수급 관심주는 일단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삼성 SDI,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릴 때 바로 뭐 쭉쭉쭉 이렇게 좀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 보니까 못 잡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단기적인 눌림 나오면서 20일 이평 전후까지 눌림 나온다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매수 가능한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렇게 분할 매집을 했을 때 좀 평균 단가는 한 15만 3천 원 이하만 된다라고 그러면 뭐 썩 비싼 가격에 매수한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목표 가격은 일단 1차적으로는 18만 원 선 제시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14만 3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나영호 전문가 수급 살펴봤는데요. 수급 관심주 삼성 SDI 다시 한번 보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15만 3천 원, 목표가 18만 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수급 나우였습니다.